봅시다. 우리가 본래 태라고 부르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능동태, 그 다음에는 수동태, 요렇게 되죠. 이 능동과 수동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보는 문장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관계대명사의 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수동형과 능동형이 있어서 그 형태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수동형과 능동형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수동태와 능동태의 의미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능동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직접 하는 경우에 우리가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투부정사의 수동형이다 그러면은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와 투부정사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도 마찬가지고, 또 관계대명사에서 수동형이다 능동형이다 그러면 특히 이제 주격관계대명사에서의 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선행사와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동의 문장은 수동으로 가기도 하고, 또 수동의 문장이 능동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문장을 능동태와 수동태로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보기 전에 일단은 문장의 형식들을 한번 이거 하지 말고 이걸 먼저 하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면서 만들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간단한 문장으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They built the house.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그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수동태로 만들 때 일단은 문장의 구성 요소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they가 주어, built가 동사, the house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아이가 주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the hous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내려오면서 BPP 형태가 될 거고요. 지금 보면 일단은 built가 과거 시제잖아. 그래서 밑에 비동사를 쓸 때도 과거형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was 쓰시고 built의 과거분 사용은 built죠. 그래서 was built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쓰여지게 되죠. So the house was built by them. 그래서 그 집이 그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문장이라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 그 문장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주어, 동사입니다.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갈 때 우리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 아이가 누구냐면 능동태의 목적어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장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수동태 문장에 주어로 만들 애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아닐 거고,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문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들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의 형식은 우리가 문장의 구성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야 그 문장을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그 5가지의 숫자를 붙여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1형식의 문장은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완전해지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때 뭐 예를 들면 I swim, 나 수영한다. 이걸로도 이미 충분한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1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격 보어가 쓰여져 있는 문장을 우리가 2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경아 일로 와. 시험지 여기 있어.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3형식은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3형식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2개인 문장을 4형식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애가 5형식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문장을 쭉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놨어. 그러면 이 중에서 수동태가 가능한 애들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수동태로 가능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로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요만큼에 보시면 3, 4, 5에 보시면 3형식의 목적어 있죠. 4형식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가 2개가 있죠. 5형식에도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요 3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수동태가 가능한 문장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장의 측면에서 봐서 그러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럼 동사의 측면에서 어떤 동사는 수동이 가능하고 또 어떤 동사는 수동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동사의 종류에는 조동사는 포함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에다가 비동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동사의 분류를 해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저 동사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첫 번째는 자동사, 그리고 2번째는 타동사라는 걸로 분류가 되죠. 다시 자동사는 2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 타동사 요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쳤나봐. 불완전 자동사죠? 미안.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3가지가 될 거고요. 타동사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건 완전 타동사, 2번째 들어가는 게 수요동사, 3번째 들어가는 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기준은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문장을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럼 일단 자동사에서 그러면 완전과 불완전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완전 자동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말인 보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완전 자동사는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충해주는 말인 보어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동사의 개념에서도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는 그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완전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니까 목적어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필요 없는 건
보어는 필요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 타동사는 타동사 계열이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어 필요하죠. 그런데 얘는 보어도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동사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얘는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를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어를 뭐라고 얘기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사의 종류만 놓고 봤을 때 이 중에서 우리가 수동태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애가 누굴까요? 수동태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계열은 죽었다 깨어나도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수동태가 가능한 계열은 어디? 여기에 있는 이 타동사 계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타동사 계열은 수동태가 가능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한아, 시험지 가지고 가자. 이한이 집에 가실게요. 보경아. 보경이도 가실게요. 얘들아. 선생님 너네 그 얘기 안 해줬지? 잠깐만.
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려면 동사가 타동사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 전체를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이런 아이들도 수동 형태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근데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수동 형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동사 자체도 타동사여야 돼. 그러니까 자동사 계열은 준동사의 형태가 돼도 수동형이 불가능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얘들. 이건 암기의 영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타동사가 그렇게 수동태가 되더라. 그러면 참 좋은데 요거를 조금 보실까요?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소유관계를 나타내주는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수동태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떠들지 말고 have가 가지다 라는 의미일 때 수동태 안 되고요. 네, 한 명 앞으로 와. 가위바위보 해. 진 사람 앞으로 와. 빨리. 먼저 앉아 얘가 계속 만져야지. 아니야. CCTV 형이라서. 아니야. 제가 맨날 먼저 하는 얘가 맨날 이렇게 앉아요. 야 조용해. 집착. 한 번만 더 떠들면 너네 둘 다 앞에 이렇게 한 명씩 앉힐 거야. 네. 알았지? 야, 예의가 없는 거잖아.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하는데 왜 니네가 뒤에서 얘기해? 그럼 니네가 앞에서 수업을 하든가. 앞에서 수업할래? 선생님 들을게. 어때? 너네가 수동태 수업 좀 해줘. 선생님 좀 듣게. 할 거야? 니네가 할 거야? 수업? 아니요. 그럴 거면 아니요 할 거면 떠들지 마. 네. 집중해. 뭐 몇 분이나 된다고 이걸 집중을 못해. ADHD도 아니고. 봐봐. 그래서 소유관계를 나타내면 have가 가지다가 있는데 일단은 얘들아 have는 가지다도 있지만 먹다라는 뜻도 있잖아. 근데 먹다라는 뜻이 되면 수동태가 가능해. 가지다라고 할 때만 제가 수동태가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possess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유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belong to 같은 표현도 소유하다라는 말이고요. own 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의미고 저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태로 쓰지 않는 동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지,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표현인데 일단은 인지는 저기 하면 안 되겠다. 인지 말고 미안해. 인지는 진행 불가 동사야. 여기에 우리가 상호간의 행동을 나타내주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meet, 만나다 라든지 resemble, 닮다 라든지 이런 애들은 분명히 뒤에 목적어를 쓰지만 상호간에 일어나야 되는 행동이라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동작을 당한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동사도 수동태가 불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sell이 팔리다 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고요. read가 뭐뭐라고 쓰여있다 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얘네들은 수동태가 안 됩니다. 물론 sell이 팔다, 그 다음에 read가 읽다 라는 뜻일 땐 수동태가 돼. 근데 이런 의미일 때만 우리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에 잠깐 보면 얘들아 여기 75쪽에 보시면 수동태로 이거는 또 자동사만 나와 있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 타동사 중에도 저렇게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원래 수동태가 안 돼. 근데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져 있는 동사들 있죠. 이런 애들이 수동태가 되면 마치 얘가 맞는 문장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동사들이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appear, remain, seem, occur, happen, take place, disappear, arrive, consist of, result,
rise, exist, go, come 요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사가 전치사랑 엮여져 있어서 하나의 동사 구를 이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수동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동태에서 구동사의 수동태다라고 얘기해서 따로 배우는 부분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laugh at 같은 표현입니다. laugh는 웃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laugh at 그러면은 뭐뭇을 비웃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석 자체에 뭐뭇을 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쟤는 laugh at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갈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run over 그랬는데 이거는 뭐뭇을 차로 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run은 운영하다, 경영하다 라는 뜻이 아니면 다 자동사예요. 근데 저기에서처럼 over가 들어가서 수동태가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pick up 이라든지 혹은 뭐 turn on, turn off 이런 표현들, 이런 구동사들이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수동태가 안 되는 아이지만 전치사가 붙어버리면 수동태가 되기도 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동태에서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수동태에서 네 번째 볼까? 수동태 문장에서 보면 by 플러스 목적격, 이걸 이제 이 목적격을 우리가 행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생략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경우의 수를 기억을 해둘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반인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의 행위 그러면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어떤 애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by people, by us, by them 이런 표현이고요. 얘네들은 그냥 생략이 가능해요. 얘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표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Someone stole my wallet.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지갑을 훔쳤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문장 성분을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someone이 주어, stole이 동사, my wallet이 목적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와요. 수동태로 만들면 my wallet 이렇게 됐죠. 자, 동사 내려오면서 BPP가 될 건데요. stole 이라는 단어는 steal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세요. 그러면 was가 되겠죠. 그 다음에 steal의 과거분사형은 stolen입니다. 그래서 my wallet was stolen 이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원칙대로 하자면 my someone이 뒤로 가서 my someone이라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내 지갑이 누군가에 의해서 훔쳐졌다, 도난당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누군가라는 표현을 과연 꼭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는데 굳이 행위자 나타낼 필요 있겠어요?
없죠. 그냥 내 지갑이 도난당했어 라고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my someone 같은 표현은 실제로 안 써도 되는 표현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본 것처럼 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 할 때 뭐 by someone 이라든지 someone 대신 아니 원이 이거 빠졌네. someone 대신에 뭐 anyone 이라든지 혹은 by somebody라든지 anybody 라든지 이런 표현은 우리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자가 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by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가장 큰 예시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장이요. I was born in Seoul 이라고 썼죠. 그럼 지금 여기에 보시면 was born 이라고 얘기해서 BPP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뭐래도 뭐냐면 수동태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born 이라는 표현의 원형이 뭐냐면요. born의 원형은 bear예요. bear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낳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 변화가 bear, more, born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아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날 낳은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잖아. 너네 혹시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쵸? 아니면 선생님 저는 죄송합니다만 외계인이 나왔습니다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이 모두는 엄마에 의해서 행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행위자예요. 근데 날 낳은 사람이 당연히 엄마인데, 당연히 우리 엄마인데 내가 이거를 꼭 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영어는요. 가장 중요한 건 늘 누구냐면 나예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오죽하면 I를 대문자로 쓰잖아. 문장이 어디를 가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엄마가 아니라 누구? 나예요. 내가 태어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행위자의 표현은 굳이 써도 되지 않으니까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인 경우에 우리가 by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이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수동태의 시제들을 좀 살펴보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시제를 바꾸려면 동사의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수동태에서도 시제를 바꿔주려면 수동태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바꿔줘야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 문장의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PP는 과거 분사잖아. 분사라고 부르는 아이는 이미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BPP 중에서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누굴까요? 여기에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는 PP는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죠. B가 수동태 문장의 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시제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순 시제에서 수동태의 형태들을 살펴보면 현재 시제일 때는 비동사가 현재형이면 돼요. 그러니까 am, are, is, pp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과거 시제면 비동사가 과거형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was, were, pp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 시제요. 그럼 비동사의 미래형이 뭘까? 비동사의 미래형 뭐야? will, be, pp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얘가 진행 시제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요거는 더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진행 시제의 형태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가 현재형이면 현재 진행형, 비동사가 과거형이면 과거 진행형, 비동사가 미래 시제면 미래 진행형이 되겠죠. 이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 원형의 ing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수동태를 더해요. 그럼 수동태의 동사의 형태는 BPP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더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행수동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비동사 더하려 없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형이면 현재형 그대로, 과거형이면 과거형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B랑 원형의 ing를 더해주래. 이거는 B에 ing 붙여주란 얘기죠. 그래서 그냥 being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뒤에 pp는 더하려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수동이라고 얘기하면 being pp의 형태를 가진 걸 진행수동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자. He is playing the piano. 그래서 그는 그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이제 우리가 수동태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면 he is playing the piano. 이렇게 우리가 문장의 성분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he가 주어, is playing이 동사, the piano가 목적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목적어인 the piano가 앞으로 나왔어요. 동사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동사의 시제를 한번 보니까 is playing 이라고 얘기해서 현재 진행 시제로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도 진행 수동을 써주면 일단 피아노에 맞는 현재형 비동사 is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being을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뒤에 playing이 아니라 쟤를 과거분사형으로 바꿔. 그래서 원형의 ed, played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is being played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문장의 마지막으로는 he가 나와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그 피아노가 그에 의해서 연주되어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진행 시제의 수동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번에는 수동태의 완료 형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도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더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완료 시제는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면 have나 has를 쓰고요. 과거 완료 시제면 had를 쓴 다음에 뒤에 pp를 써주죠. 그 다음에 수동이에요. 수동태가 되면은 비동사를 쓰고 요 뒤에 pp 요렇게 쓰게 됩니다. 얘를 더해요. 그러면 완료 수동 형태가 될 거고요. 일단 have, has, had가 더할 애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와요. have, has, had 그대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be, pp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더해줘야지. 그럼 이걸 더한다라는 건 비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쓰란 얘기잖아요. B의 과거 분사형은 been. 그 다음에 pp 더할 애 없죠. 그대로 내려와요. have, has, been, pp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They had built the bridge. 그러면 그들은 그 다리를 지어오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가
수동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 성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서 the bridge 이렇게 됐고요. 동사 내려오면서 BPP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사의 형태를 보시면 had PP라고 얘기해서 과거 완료 형태가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had는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been 쓰시고요. buil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had been built가 됐고요. they는 문장의 맨 뒤로 오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완료 시제 수동이라고 부르고 have, has, had, been, pp 이 형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2번이 아니라 3번이었군. 자, 수동태의 시제를 봤어.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에 동사에 조동사가 들어가면 요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 내가 수동태의 형태를 더해보자라는 거예요. 얘를 더하면 일단 쓰여져 있던 조동사는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will이든 can이든 used to든 might든 must든 그대로 내려와.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be랑 원형은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어쨌든 be야. 이거를 꼭 저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조동사다 하면 원래 항상 뭐 동사 원형. 근데 이제 be가 먼저 와야 되니까 be의 원형인 be를 그냥 그대로 썼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에 pp가 그렇게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비 pp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He can cook the potato pizza. 이렇게 봅시다. 그는 감자 피자를 요리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죠. He can cook the potato pizza 이렇게 됐죠. he가 주어, can cook이 동사, the potato pizza가 목적어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수동태로 바꿔봐. 그럼 목적어만 일단 앞으로 나와서 the potato pizza가 됐죠. 자, 이제 동사가 내려올 건데요. 지금 동사 자리에 보면 can 이라는 조동사가 들어 있었거든요. 저 조동사는 그대로 내리세요. can. 그 다음에 be 쓰시고요. 원래 동사 원형이었던 cook이 cooked라고 얘기해서 과거 분사 형태로 바뀌어요. can be cook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오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자 피자가 그에 의해 요리되어질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수동태는 쓰여져 있는 조동사 그대로 쓰고 BPP라고 쓰는 동사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의문문의 수동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의문문이라는 건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도 있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Did she make the dish? 그러면 그녀가 그 접시를 만들었나요? 라는 표현이 됐어요. 이 문장을 우리가 사실 한 번에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과정을 조금 보죠. 얘를 바꿀 때 내가 한 번에 바꿀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저 문장 자체를 평서문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Did she make the dish에서 그녀가 그 접시를 만들었니? 에서 그녀가 그 접시를 만들었다 라고 바꾸는 거야. 그러면 그 문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She made the dish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의 문장 성분을 나눠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문장을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봐요. 그러면 the dish가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사 내려와야죠. made 내려오면서 BPP가 될 거고요. was made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원래 문장이 의문문이었으니까 수동태인 저 문장도 우리는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의문문으로 바꾸면 우리가 아까 동사 얘기할 때로 돌아가보자. 수동태의 동사는 동사의 형태는 BPP였잖아. 그 중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애는 B야, PP야? B라 그랬지? 그러면 비동사의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꺼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Was the dish made by her? 라고 써야 이제 최종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접시는 그녀에 의해서 그 접시가 그녀에 의해서 만들어졌니? 라는 문장이 된 거예요. 자, 한 문장을 더 보면 Did he buy the house? 그러면 그가 그 집을 샀니? 라는 문장이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단계를 거치지 말고 한 번에 한 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일단 문장의 성분을 나눠봐요. 그러면 he가 주어, buy가 동사, the house가 목적어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did 있죠? 얘를 시제를 유지한 채로 얘가 과거 시제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과거형의 비동사를 쓰세요. 그러면 wa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목적어를 땡겨서 가지고 오세요. The house 이렇게 됐죠. 자, 요 뒤에 있었던 동사 있죠. by 얘를 PP 형태로 내리셔야 돼요. 그럼 by의 PP 형태는 boa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그에 의해서 구매되어졌니?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원리만 깨우치면 우리가 사실 위에처럼 막 여러 단계 안 거쳐도 되기는 하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여기 마지막 방법으로 좀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기는 하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Where did he buy the guitar?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그 기타를 샀니?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건데 일단 우리가 단계를 안 거치고 이거는 한번 바로 바꿔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where는 우리가 그냥 의문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의문사는 수동태로 바뀌어도 여전히 맨 앞자리를 유지해야 돼요. 얘 위치가 바뀔 이유가 전혀 없어. 그래서 where를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의문문에서 did는 비동사로 바꿨잖아. 마찬가지야. do나 does가 있어도 그대로 비동사로 바꾸면 돼. 그럼 이 did가 과거 시제니까 과거형 비동사인 was로 바꿔요. 그 다음에 목적어였던 the guitar가 먼저 앞으로 내려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로 my는 내려가면서 pp가 되겠네요. 그래서 boat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기타가 그에 의해 구매되어졌니?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기는 한데요. 조금 다른 걸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Who made the book?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은 who라는 의문사가 있긴 해요. 근데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누가 그 책을 만들었니? 가 되거든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굴까요? Who made the book의 주어. 주어 누굴까? who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의문사가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있는 who는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who가 주어래. 그럼 made는 누가 봐도 동사고 the book이 목적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의 되게 흔한 삼형식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꿔봐. 그래서 우리 원래 바꾸는 형식대로 바꿔요. the book이 됐고요. made 내려오면서 BPP가 될 거니까 was made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o는 내려오면서 my 플러스 목적격인데 who는 목적격이 누구를 이라는 whom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who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whom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있던 문장을 그대로 바꿨는데 문제가 생겼어. 이 문장 같은 문장인 것 같나요? 아니죠. 위에 있는 문장은 의문문이었는데 그 의문문을 그대로 우리는 바꾸기만 했는데 평서문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저 평서문을 저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되죠. 이제 다시 저 평서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의문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쟤를 의문문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의문사는 의문문이 되어졌을 때 본인은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걸 원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문문은 whom이잖아. 그래서 whom을 앞으로 빼려고 했더니 쟤를 whom으로 만든 이유가 앞에 by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whom이라는 목적격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whom이 혼자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by랑 같이 나와야 돼. by who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비동사 의문문처럼 써주면 돼. 비동사가 앞으로 나갈 거고 the book이 뒤로 갈 거고 made가 여기로 간 상태에서 의문문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 문장은 누구에 의해서 그 책이 만들어졌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의문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수동태의 부정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동태가 부정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He didn't use the tool. 그는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수동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문장 성분을 먼저 나누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자, 동사 내려올 거예요. 자, didn't를 쓴 이유는
이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인 use였기 때문에 이 use를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need라는 아이를 빌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동태의 동사는 더 이상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 이 did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did 과거 시제였다라는 건 문장 전체가 과거라는 얘기니까 과거형 비동사를 쓰죠. 그럼 비동사 부정문은 not 어디에다 쓰면 돼? 비동사 뒤에. 그럼 was 다음에 not을 써. wasn't. 그 다음에는 use의 과거분사 used 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주어가 문장의 맨 뒤로 갑시다. 얘가 이렇게 가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가 그에 의해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동태 문장을 부정문으로 써라 라거나 부정문을 수동태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비동사 뒤에 난만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왜 이거 어차피 뭐니까? 비동사가 이 문장의 동사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 앞에서 우리 시제 봤었던 것처럼 완료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동사 뒤에 not이 붙는 게 아니라 have, has, had 뒤에 not이 붙여야죠. 그 다음에 그 문장에 조동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원래 조동사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can이 있었으면 can't가 됐어야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문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